낭만 러너 심진성님, 이분 근막의 천재입니다. 모든 러너분들이 다 따라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심진성님 마무리 운동 루틴 보고 정말 감탄했는데요. 동작 하나하나 보면서 각 동작이 왜 필요한지, 어떤 부분이 놀라운지 설명해 드릴게요. 마지막에는 여러분들도 따라하실 수 있도록 제가 직접 처음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심진석 선수에게 정말 감동받은 부분도 있어요. 제 솔직한 의견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진석님은 출근할 때 지하철역까지 뛰는데요. 뛰고 나서 지하철에 들어가서 앉자마자 앉아서 쉬지 않고 바로 근막 마사지를 시작합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포인트예요. 건강한 분도 뛸 때마다 근막에 미세한 손상이 생기고 염증이 쌓입니다. 피로가 누적됐다라고 표현하는 게 바로 이거예요. 근막 마사지로 풀어주면 근막이 다시 수분을 머금고 혈액순환이 좋아지면서 손상 회복이나 염증 제거에 도움이 됩니다. 자, 심진성님 루틴을 하나씩 볼까요? 첫 번째, 대퇴사두근입니다. 허벅지 앞쪽 근육이죠. 안쪽에 내측 관근, 바깥쪽에 외측 관근, 그리고 그 안쪽에 있는 중간 관근까지 자극이 전달되도록 풀어줍니다. 왜 여기가 중요하냐면요, 러너가 대퇴사두근이 계속 긴장된 상태로 뛰면 슬개 대퇴통증 증후군이라는 게 생기기 쉬워요. 쉽게 말하면 무릎 앞쪽이 아픈 병입니다. 허벅지 근육이 너무 긴장해서 무릎뼈가 눌리고 마찰되면서 통증이 생기는 거예요. 러닝하면 무릎이 아픈 분들, 이런 분들 무릎 보호대 사지 말고 여기를 꼭 풀어주세요. 러닝에서 가장 부하를 많이 받는 대퇴사두근 근막부터 풀어주는 것 아주 좋은 전략입니다. 두 번째는 종아리 비복근입니다. 손으로 쥐는 방식으로 안쪽과 바깥쪽 비복근 근막을 풀어줍니다. 대퇴사두근에서 발까지 이어지는 근막에서 비복근은 정말 중요한 위치에 있어요. 근막의 연속성을 고려한 정말 훌륭한 루틴 순서입니다. 안쪽과 바깥쪽 모두 푸는 것도 참 좋고요. 세 번째는 정강이뼈 안쪽입니다. 여기도 중요한 부위죠. 정강이뼈와 가자미근을 감싸는 근막이 긴장되면 이 부위에 손상과 염증이 쌓여서 종아리가 아픈 신스플린트라는 병이 생길 수 있어요. 정강이뼈 안쪽 모서리를 따라 통증이 나타나는 건데 방치하면 피로골절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정강이뼈 안쪽 근막을 잘 풀어주면 통증도 부상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새로운 테크닉이 하나 나옵니다. 이것도 놀랍죠? 손가락을 구부려서 손가락 마디로 마사지를 하는데요. 이렇게 하면 근막이 유착된 부위에 힘을 집중해서 유착을 더 강하게 풀 수 있습니다. 훌륭한 테크닉입니다. 그런데 이 장면 제발 집중해 주세요. 심진성 님이 근막 마사지 하면서 노래를 부르십니다. 제가 너무 감동받은 최고의 장면입니다. 스스로를 만지는 행위가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의학이 발전하면서 사람들은 병원은 많이 가는데 몸을 스스로 만지고 점검하고 치유하는 일이 많이 없어진 것 같습니다. 저는 스스로를 만지는 일이 행복해야 하고 그게 우리 몸과 마음을 정말 건강하게 만든다고 믿거든요. 이게 근막 건강 채널을 시작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제가 환자분들께 근막 마사지 하셔라, 스트레칭 하셔라 말씀드리면 억지로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심진석 선수는 근막이 풀리면서 기분이 좋아져서 노래가 절로 나오시는 건지 즐거운 마음으로 몸을 만지는 행위에 몰입하시는 건지 알 수 없지만 이 모습을 모든 분들에게 심어드리고 싶어요. 다시 루틴으로 돌아가 볼게요. 네 번째는 장경인대입니다. 심진성님 근막 마사지 루틴 정말 판타스틱합니다. 러닝할 때 장경인대가 과긴장되면 장경인대 마찰 증후군이 생깁니다. 아마도 러너들의 무릎 바깥쪽 통증의 가장 흔한 원인일 거예요. 허벅지 바깥쪽에 두꺼운 근막인 장경인대를 잘 풀어주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대퇴근막 장근입니다. 장경인대만 풀고 대퇴근막 장근을 안 풀면 반쪽짜리 근막 마사지입니다. 왜냐면 대퇴근막 장근이 장경인대로 이어지거든요. 여기는 골반의 바깥쪽이고 러닝 후 꼭 풀어줘야 하는 부위입니다. 허리 통증이나 골반 통증 완화에도 정말 좋습니다. 여섯 번째는 허리 근막입니다. 이 부분이 활용점정이에요. 어떻게 이렇게 잘 아시는지 놀랍습니다. 허리까지 근막 마사지를 한다는 점에서 프로에 가까운 시퀀스입니다.
러닝에서 다리 근막에만 부하가 걸리는 게 아닙니다. 허리의 근막과 다리의 근막은 연결되어 있어서 다리 근막이 긴장하면 허리 근막이, 반대로 허리 근막이 긴장하면 다리 근막이 당겨집니다. 특히 허리 가운데 부위의 흉요 근막은 상체와 하체를 이어주는 중요한 근막이라서 허리나 다리 통증뿐 아니라 전신 밸런스에도 중요한 역할을 해요. 러닝 후 허리 근막까지 풀어주면 다리의 근막까지 회복됩니다. 심진성님은 따로 마무리 운동을 배운 적이 없다고 해요. 그럼에도 각 근육, 근막별로 푸는 법을 정확히 알고 계시고 그 순서도 놀라울 정도로 대단해요. 마지막으로 뒤꿈치 들기 운동입니다. 제가 이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근막 마사지로 근막을 풀어준 후에는 스트레칭으로 재배열하거나 간단한 탄력 운동으로 학습시키는 게 효과를 배가시킵니다. 심진성님은 근막 마사지 후에 뒤꿈치 들기 운동으로 근막 상태를 학습시키네요. 마무리까지 완벽합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러닝 후에 근막을 풀어줘야 할까요? 그냥 쉬면 안 될까요? 심진석 선수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뛰었기 때문에 몸에 피로가 있기 때문에 마사지나 이런 걸 해줘야 해요. 운동 후 근막 이완은 3가지 효과가 확실하게 입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근육통 감소입니다. 혹시 운동 다음 날이나 이틀 후에 근육이 뻐근하게 아팠던 경험이 있으시죠? 이걸 지연성 근육통, 영어로 DOMS라고 부르는데요. 연구에 따르면 고강도 운동 후 근막 마사지를 한 다리에서 이 근육통이 50%나 감소했습니다. 안 한 쪽은 20% 감소에 그쳤고요. 두 번째는 운동 기능 회복입니다. 근막 이완은 운동으로 떨어진 기능을 빠르게 회복시켜줍니다. 연구 결과를 보면 운동 후 근막 이완은 달리기 속도 저하를 3.1% 개선하고 근력 저하를 3.9% 개선했습니다. 세 번째는 근 손상 예방입니다. 근 손상을 나타내는 효소인 크레아틴 키나제, 이걸 CK라고 하는데요. 이 수치는 운동 후 24시간 뒤에 가장 높아집니다. 연구에 따르면 근막 이완을 받은 그룹이 안 받은 그룹보다 CK 수준이 더 낮았어요. 특히 운동 전과 운동 중 모두 근막 이완을 받은 그룹이 가장 낮은 수치를 보였습니다. 전반적인 근 손상이 감소한 거죠. 달리는 동안에는 허벅지 앞쪽 대퇴사두근, 뒤쪽 햄스트링, 종아리 근육, 장경인대를 둘러싼 근막들이 강한 부하를 받습니다. 이 근막들을 잘 풀어주지 않으면 미세 손상과 염증이 쌓여서 인대나 연골 손상, 통증이 발생할 수 있어요. 이미 손상과 통증이 생기면 회복이 훨씬 어렵습니다. 손상과 통증은 예방하는 게 최선이에요. 심진성님 러닝 전 루틴은 상체 근막 스트레칭부터 시작합니다. 상체 스트레칭이 러닝 퍼포먼스에 정말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정확히 알고 계시죠? 첫 번째, 양팔을 올려서 상체 근막을 늘려줍니다. 전거근, 광배근, 상완 삼두근을 연결하는 근막을 늘려주는 동작이에요. 그리고 좌우 앞뒤로도 늘려주시는데 역시 근막 스트레칭은 여러 방향으로 하는 게 좋겠죠. 다리를 주로 쓰는 운동이라도 하체 근막만 풀어주면 퍼포먼스가 제대로 안 나옵니다. 상체 근막을 잘 풀어줘야 상, 하체의 협응이 좋아져서 달리는 능력도 좋아지고 부상도 예방됩니다. 두 번째는 어깨 관절 스트레칭과 관절 돌리기입니다. 달리는 동작에서 팔을 계속 움직이기 때문에 어깨 관절 주변에 근막이 굳어 있으면 달릴 때 방해가 되죠. 그래서 어깨도 잘 풀어주는 게 좋습니다. 어깨 관절 주변의 근막 스트레칭은 팔근막뿐 아니라 흉추 근막에도 도움이 되는 좋은 동작이에요. 다만 이 동작은 심진석 선수가 조금 아쉬운 점이 있어 보여 보완한 스트레칭은 이따가 제 루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는 견갑골을 움직이는 동작입니다. 견갑골 주변의 근막 스트레칭은 흉추 가동성에 도움이 되는 좋은 동작입니다. 어떤 운동을 하든지 풀어주면 좋은 게 견갑골 주변, 견갑대라고 하는 부위의 근막 이완이거든요. 네 번째는 목 스트레칭입니다. 경추의 근막이 굳으면 흉추와 요추까지 영향을 주기 때문에 여기도 풀어주면 정말 좋은 부위입니다. 심진성님 루틴 정말 꼼꼼하네요. 심진성님 동작을 보면 목 측면
후면뿐 아니라 뒷부분 근막을 늘리고 나서 앞부분 근막도 늘리죠. 이게 정말 좋은 접근인데요. 예를 들어서 목 뒷부분에 근막이 굳어 있으면 그 반대편의 근막도 영향을 받거든요. 반대편 근막을 기랑적 근막 배열이라고도 하는데요. 어느 부위를 스트레칭하든 작용적 근막 배열과 기랑적 근막 배열을 같이 이완해 주는 게 좋습니다. 그게 더 효과적입니다. 근데 지금 이 동작은 좀 아쉽습니다. 경추를 빠르게 돌리는 동작인데요. 이건 근막을 포함해서 결합 조직에 손상을 줄 수 있어서 안 좋은 동작이에요. 일부러 두둑 소리를 내는 것도 인대가 다칠 우려가 있습니다. 심진성 님이 이 동작은 루틴에서 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섯 번째는 어깨 후면과 견갑 내측을 포함한 근막 스트레칭입니다. 그 다음 동작은 삼두근과 광배근이 연결되는 측면 근막 스트레칭이고요. 여섯 번째는 손끝부터 팔 전체 근막 스트레칭까지 해주시네요. 상체를 정말 꼼꼼하게 합니다. 근막은 손끝, 머리끝, 발끝까지 연결되기 때문에 근막 스트레칭은 심진성님처럼 끝부분까지 길게 전체를 풀어주는 게 좋습니다. 근막의 어느 한 부위가 막히면 연결된 다른 부위에 영향을 줄 수 있으니까요. 이제 하체 근막 스트레칭 시작입니다. 일곱 번째로 햄스트링부터 종아리 후면 근막까지 풀어주는 좋은 스트레칭입니다. 특히 햄스트링 근막은 대퇴사두근 근막과 함께 무릎의 움직임과 통증에 크게 관여하는 근막이라 무릎이 안 좋은 분들은 햄스트링 근막을 꼭 잘 풀어주셔야 합니다. 스트레칭을 하면서 반동을 조금씩 주시는데 이거 고급 테크닉이네요. 느리고 길게 풀어주는 것도 좋지만 이렇게 반동을 조금씩 주면 근막 탄력성 회복에 더 도움될 수 있어요. 하지만 무릎에 무리가 갈 수 있으니까 반동을 주신다면 가볍게 살짝만 주시는 게 좋습니다. 여덟 번째는 내전근 근막까지 이완하는 스트레칭입니다. 이거는 꽤 어려운 고난도 동작인데요. 대퇴사두근과 햄스트링, 즉 허벅지 근막의 앞과 뒤만 풀어주는 것과 이렇게 내전근까지 늘려주는 건 근막이 여러 방향으로 이완되기 때문에 러닝 퍼포먼스와 부상 예방에 정말 좋겠죠. 자, 아홉 번째로 대요근 스트레칭입니다. 저희 채널 쇼츠에서도 다뤘던 스트레칭이죠. 이 동작은 고관절 가동성도 좋게 하고 고관절 부하도 줄일 수 있어요. 허리에도 좋고요. 러닝은 고관절과 허리에 부하가 계속 발생하니까 이 스트레칭도 러닝 전에 꼭 하는 게 좋습니다. 열 번째는 좌골결절 스트레칭입니다. 이 동작도 흔치 않은 상급자 스트레칭입니다. 한발서기 동작도 어렵고 좌골결절 근막까지 풀어주는 분이 흔치 않은데요. 아마 여러 동작들을 해보시면서 효과적인 동작들을 모아 본인만의 근막 스트레칭 루틴을 만드신 것 같아요. 좌골결절에는 햄스트링 힘줄들이 붙는데 힘줄의 근막에는 골지건 기관이라는 게 풍부해서 이 부위 근막을 풀어주면 햄스트링 전체의 근막 기능이 잘 회복됩니다. 11번째로는 고관절 캡슐 스트레칭입니다. 이것도 한발서기로 해야 하는 동작이라 어려운데 코어 안정성이 참 좋으십니다. 12번째는 대퇴사두근 스트레칭입니다. 대퇴사두근 근막이 잘 이완됩니다. 러닝 전 필수 스트레칭이겠죠. 13번째는 무릎 돌리기와 허리 돌리기입니다. 관절의 움직임을 준비하는 데 도움되겠지만 단순 돌리기보다는 스트레칭이나 마사지가 더 좋습니다. 14번째는 옆구리 근막 스트레칭입니다. 심진성님 러닝 전 루틴을 보면 확실히 순서가 있어요. 먼저 상체하고 그 다음 하체하고 다음 상하체를 연결하는 고관절과 허리, 몸통 근막을 스트레칭 해줍니다. 옆구리 근막은 광배근에서 전거근, 외복사근으로 이어지는 근막인데요. 이 부위의 근막은 목부터 견갑의 근막을 허리와 골반의 근막으로 연결하는 교차점입니다. 여기 유착이 생기면 상하체의 근막 협응에 문제가 생겨요. 여기를 잘 풀어줘야 잘 뛰고 안 다칩니다. 심진성 님이 옆구리 근막을 푸실 때 속도가 좀 빠른데 조금은 더 천천히 길게 풀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근막 스프링 운동입니다. 심진성님의 마무리는 근막 마사지든 근막 스트레칭이든 늘 근막 스프링 운동이더라고요. 참 좋은 순서입니다. 근막 건강 3R에서도 마지막은 리셋, 즉 운동으로 회복된 근막 상태를 학습시키는 건데, 이런 뒤꿈치 들어 올리기나 팔 벌려 뛰기, 가벼운 뛰기 같은 스프링 운동은 근막을 학습시키기 좋은 운동입니다. 심진성님은 러닝 전 근막 스트레칭 루틴을 마치고, 코치나 이런 분들은 더 다양한 동작이 있는데 본인은 이 정도로 하신다면서 겸손하게 말씀하시는데, 제가 볼 때는 이 정도 루틴이면 정말 훌륭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훈련 때나 대회 때나 늘 같은 준비 루틴을 하신다는 것이 좋은 근막 컨디션에서 러닝을 해서 좋은 성적도 내고 부상 없이 잘 뛸 수 있는 비결인 것 같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운동 전후로 근막 건강을 챙기는 게 중요하다고 계속 강조드리냐면요, 운동과 관련된 부상의 경우 근육 손상은 거의 항상 근막 손상을 동반하기 때문이에요. 이와 관련된 연구를 하나 소개시켜 드릴게요. 이 논문은 운동 후 발생하는 손상을 근육만의 문제가 아니라 근막과 힘줄을 포함한 근콜라겐 연속체 손상으로 보아야 한다고 얘기합니다. 쉽게 말하면 근육이 다치면 근막도 같이 다친다는 거예요. 규칙적인 운동은 혈관 재형성, 근기능 유지, 노화 지연 등에는 이롭지만 과사용하게 되면 근육, 근막, 힘줄에 미세 손상을 지속적으로 일으킵니다. 그리고 이 미세 손상에 대한 재생 과정에서 문제가 생겨요. 손상된 조직의 세포가 과도한 콜라겐을 만들어내고, 그 결과로 근막에 콜라겐이 쌓이고 섬유화와 근막 유착이 발생하게 됩니다. 섬유화가 일어나면 신경이 자극되면서 통증이 생기고요. 근막 손상으로 인한 신경 피드백이 변화해서 근력을 만들어내는 능력까지도 떨어질 수 있어요. 그만큼 근막의 미세 손상을 예방하고 손상에서도 잘 회복되도록 근막을 부드러운 상태로 운동 전후로 관리하는 게 무척 중요합니다. 운동 중 부상에 대한 연구 하나만 더 간단히 소개해드리면요, 16편의 MRI와 초음파 연구에서 1503개의 하지 근육 손상 데이터를 모아 분석해봤더니 운동 관련 근육 부상의 상당 부분이 근막의 손상을 동반한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전체 근육 손상 중 근막과 힘줄을 전혀 침범하지 않은 순수 근육 손상은 13% 뿐이었고요. 대부분이 근육 근막 손상, 근건 접합부의 손상이었습니다. 근막은 힘줄을 둘러싸는 건외막과 하나로 연결되고 힘줄의 신경과 혈액순환에 관여하기 때문에 근막이 운동 중 부상의 결정적인 원인을 제공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자, 이제 러닝 후 마무리 운동 루틴 따라 하실 수 있도록 알려드릴게요. 심진성님 루틴에서 빠진 부위까지 추가해서 알려드릴 겁니다. 러닝 전 근막 마사지 첫 번째는 대퇴 사두근입니다. 그 중에서도 내측 관근과 외측 관근인데요, 내측 관근은 무릎뼈 안쪽으로 위쪽에 있고요, 외측 관근은 무릎뼈 바깥쪽으로 위쪽에 있습니다. 내측 관근을 풀어주실 때는 무릎뼈 안쪽에 허벅지 안쪽 부위를 지그시 눌러서 풀어주시면 되는데, 이때 무릎뼈까지 가까이 가면서 이 힘줄 부분까지 풀어주시는 게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외측 관근은요, 내측 관근 반대쪽에 바깥쪽에 있기 때문에 여기도 손가락이나 손가락 마디를 이용해서 풀어주시면 되고요, 무릎 가까이에 있는 힘줄 부분까지 같이 풀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두 번째는 비복근입니다. 비복근은 종아리 뒤쪽에 있는 알통 모양의 근육인데, 여길 둘러싼 근막을 안쪽과 바깥쪽을 모두 풀어줄 건데요, 손가락으로 이렇게 감싸 안아서 눌러주셔도 되고요, 마디를 이용해서 비복근을 눌러서 풀어주셔도 됩니다. 바깥쪽도 마찬가지인데요, 엄지로 감싸서 풀어주셔도 되고 손가락 마디를 이용해서 강하게 눌러서 풀어주셔도 됩니다. 세 번째는 정강이 안쪽과 바깥쪽입니다. 심진성님 영상에는 안쪽만 소개됐지만 바깥쪽도 같이 풀어줘야 되고요, 바깥쪽은 전경골근이라는 근육의 근막입니다. 먼저 안쪽은 뼈 느껴지는 것이 경골인데, 경골 안쪽에 있는 근막들을 꼼꼼하게 눌러서 풀어주고요, 근육 쪽까지도 같이 풀어주면 좋습니다.
종아리 바깥쪽은 전경골근이라는 근육이 있고 거기에 둘러싼 근막을 풀어줄 텐데 손가락 마디를 이용해서 풀어주셔도 되고 손가락 끝을 이용해서 풀어주셔도 됩니다. 네 번째는 가자미근입니다. 이 부위도 심진성님 루틴에는 나오지 않았던 부위인데요. 가자미근은 비복근 아래쪽에 있는 근육이고 아킬레스 힘줄까지 이어지는 근육입니다. 이 가자미근을 둘러싼 근막을 안쪽과 바깥쪽 모두 풀어줄 텐데 안쪽과 바깥쪽 모두 손가락으로 쥐고 주무르듯이 압박하여서 풀어주시면 됩니다. 아킬레스 힘줄 부위까지 풀어주시면 더 좋습니다. 다섯 번째는 햄스트링입니다. 이 부위도 심진성님 영상에는 나오지 않았던 부위인데요. 햄스트링은 대퇴이두근과 반막양근, 반건양근을 합쳐서 부르는 근육의 이름입니다. 바깥쪽에 있는 대퇴이두근을 주물러서 풀어주는데 오금 바로 위부터 허벅지를 따라서 올라가면서 풀어주시면 됩니다. 안쪽에 있는 반막양근과 반건양근도 오금부터 따라 올라가면서 풀어주시면 됩니다. 여섯 번째는 장경인대와 대퇴근막장근입니다. 장경인대와 대퇴근막장근은 연결되어져 있고 허벅지 외측에 존재하는데요. 이 부분의 근막은 상당히 짱짱하기 때문에 주먹의 끝을 이용해서 풀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장경인대를 따라서 쭉 골반까지 풀면서 이동합니다. 너무 빠르게 풀지 않아도 되고 좀 더 아프거나 타이트한 부분은 지그시 깊게 오래 눌러주셔도 됩니다. 이렇게 풀어서 골반까지 올라가서 대전자라는 뼈 위쪽으로 가면은 대퇴근막장근이 존재합니다. 대퇴근막장근도 꼼꼼하게 풀어줍니다. 일곱 번째는 대둔근입니다. 대둔근도 심진성님 영상에는 나오지 않았던 부위인데 러닝 후에 반드시 풀어줘야 되는 근막입니다. 대둔근 근막은 엉덩이 전체를 넓게 싸고 있는데 이 부위도 주먹 끝을 이용해서 풀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흉요 근막입니다. 여기는 허리와 등을 연결해주는 커다란 근막인데 우선은 허리 쪽만 풀어볼 텐데요. 양손에 주먹을 쥐고 주먹 끝을 이용하여서 흉요 근막을 전체적으로 풀어줍니다. 골반 위에서부터 허리까지 쭉 풀어줍니다. 자, 이제 러닝 전 근막 건강법 루틴을 직접 알려드릴게요. 심진성님 근막 스트레칭 루틴보다 더 효과적이게 만든 루틴으로 알려드릴 거예요. 각 부위당 10초에서 20초 정도 견딜 수 있는 시간만큼만 스트레칭 해주세요. 숨을 길게 내쉬면서 늘리면 스트레칭 효과가 더 좋아집니다. 먼저 목 후면 스트레칭입니다. 양손을 머리 뒤로 모으고 앞으로 당겨주세요. 이때 팔꿈치를 모으면 등 근막까지 더 스트레칭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목 전면부 스트레칭입니다. 두 손을 가슴 앞으로 모아 턱 아래부터 가슴까지 당겨지는 느낌이 들게 목을 뒤로 젖힙니다. 이때 가슴을 가볍게 아래로 당겨줍니다. 마지막으로 목 측면 스트레칭입니다. 한쪽 팔을 아래로 충분히 내리고 반대쪽 손으로 머리를 잡아 목 측면을 늘리면 됩니다. 두 번째, 어깨와 팔입니다. 어깨 전면 스트레칭입니다. 손바닥이 앞을 보게 하면서 팔을 동측으로 들어 올려주시고 고개는 반대쪽을 보면서 어깨와 팔이 목에서 멀어지는 느낌으로 늘려줍니다. 어깨 후면 스트레칭입니다. 팔꿈치를 직각으로 굽히고 어깨를 직각으로 앞방향으로 굴곡시켜줍니다. 견갑이 많이 따라오지 않을 수 있도록 어깨 후면이 늘어질 수 있도록 견갑을 안정시킨 상태에서 반대편 손으로 팔꿈치를 몸통으로 가져옵니다. 어깨 아래쪽 스트레칭입니다. 팔꿈치를 굽히면서 어깨를 벌려 반대쪽 목덜미를 가볍게 잡아줍니다. 자, 몸통을 가볍게 반대쪽으로 굽히면서 어깨 아래 관절 캡슐과 근막을 늘려줍니다. 세 번째는 견갑대입니다.
견갑 거근 근막 스트레칭인데요. 양쪽 팔에 힘을 최대한 빼고 견갑골이 아래로 내려가는 느낌이 들도록 합니다. 고개를 45도 정도 한쪽으로 돌리고 고개를 숙이면서 견갑 거근이 당겨지는 느낌을 느낍니다. 이때 견갑골이 올라오지 않고 아래의 위치 잘 하도록 하면서 이걸 의식하면서 스트레칭 해주세요. 중하부 승모근 스트레칭입니다. 양손과 전완을 가볍게 모아 붙여주시고 등 부위가 늘어나는 느낌이 나면 고개를 살짝 숙이면서 팔을 살짝 들어 올려서 중하부 승모근 등 부위를 스트레칭합니다. 이때 숨을 길게 내쉬면서 팔꿈치를 앞으로 밀어주면 더 잘 스트레칭 됩니다. 네 번째는 발과 발목 종아리입니다. 발등과 발바닥 스트레칭입니다. 발가락을 굽혀 바닥에 대고 발등이 늘어나는 느낌을 느끼면서 스트레칭 합니다. 이때 발목을 조금씩 돌리면서 여러 방향으로 늘려줍니다. 다음은 발가락을 젖혀서 바닥에 대고 발바닥이 늘어나는 느낌을 느끼면서 스트레칭을 합니다. 이때도 발목을 조금씩 돌리면서 여러 방향으로 스트레칭 해줍니다. 끝으로 발가락을 최대한 벌리는 동작으로 발가락 사이사이를 스트레칭합니다. 다섯 번째는 햄스트링입니다. 똑바로 서서 한쪽 발을 보폭만큼 앞으로 내딛어 줍니다. 양쪽 발을 바닥에 붙이고 엉덩이를 뒤로 밀면서 고관절을 굽혀서 상체를 앞으로 숙입니다. 햄스트링에 당겨지는 느낌이 들면 이 상태를 유지하면서 스트레칭을 합니다. 발목을 살짝 들어 올리면 더 강하게 스트레칭이 됩니다. 여섯 번째는 대퇴 사두근입니다. 벽을 마주보고 보폭 반절 정도 벽에서 떨어져서 한쪽 손을 벽에 댑니다. 그리고 손을 대지 않은 쪽의 발을 손으로 잡아서 발이 엉덩이로 가까워지도록 쭉 잡아당깁니다. 여기에서 허벅지 앞쪽이 늘어나는 느낌이 들면 이 상태로 유지하면서 스트레칭 합니다. 몸을 앞으로 기울이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일곱 번째는 고관절입니다. 한쪽 무릎은 바닥에, 한쪽 무릎은 90도 굽혀서 세웁니다. 두 손을 굽혀 세운 무릎에 올리고 상체를 바르게 세운 상태에서 몸을 앞으로 밀어줍니다. 고관절이 늘어나는 느낌이 나면 이 상태를 유지한 채로 스트레칭을 합니다. 여덟 번째는 장경인대입니다. 벽이나 기둥처럼 지지할 곳을 옆으로 두고서 어깨 너비 정도로 떨어져서 섭니다. 한쪽 손을 벽에다 대고 바깥쪽 다리를 반대쪽 다리 뒤로 교차시킵니다. 발의 외측면이 서로 닿도록 합니다. 이제 몸통을 벽 쪽으로 굽혀서 골반 외측이 당기는 느낌이 들도록 하시고 이 자극을 유지하면서 스트레칭합니다. 아홉 번째는 몸통입니다. 양팔을 위로 들어서 견갑을 아래로 내리면서 상체를 뒤로 젖혀줍니다. 이 상태로 스트레칭합니다. 다음은 양팔을 든 상태로 한쪽으로 몸을 굽혀 몸통의 측면이 늘어나게 합니다. 끝으로 양팔을 앞으로 나란히 한 상태에서 상체를 한쪽으로 돌려줍니다. 이때 골반은 최대한 안 움직이도록 고정 잘 시켜주시고요. 이 동작도 좌우를 교대로 합니다. 열 번째는 리셋과 호흡입니다. 이제 러닝 전에 복부가 늘어나는 느낌을 느끼면서 횡격막 호흡을 10번 합니다. 배가 팽창하는 느낌인데 앞배만 팽창하는 게 아니라 옆에 있는 배도 팽창하는 느낌을 느끼면서 숨을 들이마시고 1, 2초 멈췄다가 길게 내쉽니다. 그리고 이완된 근막 상태를 학습시키기 위해서 가벼운 제자리 뛰기를 20회 합니다. 근막 건강을 챙기지 않고 무작정 러닝을 하면 부상을 입거나 통증이 생겨서 꾸준히 달리기 힘듭니다. 건강을 위해 러닝을 하고 싶으시다면
근막 건강을 꼭 챙기셔야 합니다. 운동 전에 오늘 알려드린 근막 건강법을 꼭 챙겨주세요. 근육만 챙기는 게 아니라 근막까지 건강하고 싶다면 근막 건강 채널 구독하고 알림 설정 해주세요. 잘 만져야 몸이 살아납니다. 근막 건강 정우주였습니다. 감사합니다.